그러니까 민족을 위한다는 미명이지만 예. 거기에 보자면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전체화, 민족의 이름으로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박정희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산업화를 일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돼요. 예. 근데 지금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자면 그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예.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다른 우리의 인권이나 이런 게 사상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룬 거, 경제 번영을 이룬 그 공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되 알겠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든가 하는 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적 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잠깐만요. 우리가 예. 공과를 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세력도 있고 민주화 세력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두 세력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처럼 지금 우리가 이게 소모적이고 서로 이 원수지고 증오가 많아요. 동족산재 겪었죠. 뭐 여러 가지 이걸 겪으면서. 근데 예. 지금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최대 공약수를 갖는가에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정리해 주시죠. 그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제 생각이고요. 박한영 아마 박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박한영 겁니다.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만 갖고 앞에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완용의 일당 기사라고 있습니다. 회고록에 그 비슷한 것이죠. 이완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외국 나라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왜? 이미 그 당시에 도저히 조선은 독자적으로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다. 즉 일본 아니면 러시아에 식민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항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도 안 되고 어병운동하다가 목숨을 잃어서 애꿎은 목숨을 잃는다.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냐 내가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광수 씨는 어떻게 얘기했죠? 지금 나가는 게 기술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죽음을 하러 가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 꽃다운 20대 참 귀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또는 여성들, 그러니까 정신대, 꼭 군위안부만이 정신대는 아니니까, 그죠? 예, 여성들 근로정신대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천황을 위해서. 운 좋게 살아남아서 기술을 배워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은요. 10년대, 20년대, 이광수, 30년대가 상황이 다르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30부터 45년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수의 이광수의 친일 이야기할 때 30년 예, 알겠습니다. 예, 박 실장님 제가 마무리 말씀 좀 짓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예. 마무리 좀 짓게 해주세요. 예. 제가 쉽게 비유를 할게요. 제가 이광수 할게요. 네. 근데 우리 허 교수님이 네. 자녀가 있어요. 네. 지금 전체대 나가고 대부분 죽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네. 저 용서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시민적 자유 지키자는 것은 말씀이 이것을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지식인이 민족을 위했다는 말을 처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솔직히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한 게 진실이지 그건 나머지 진실이 없어요. 이게 역사적 태도입니다. 일본 일제 시대에 일본 식민지인 우리들도 그렇게 전쟁에 동원됐어요. 그리고 일본 본국민들도 400만이 가서 죽었거든요. 지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외국 교과서 나왔을 때 일본 시민사회가 한국 시민사회하고 손잡는 이유는 그런 군국주의 광기에서 우리 애들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 군국주의 광기에 협력했던 예. 지도적 인물인 이광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사후에 용서하자고요. 자기 그냥.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논리로서 제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함석헌 선생이나 뭐 김용준 선생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당연히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과연 옳았는가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근데 그런 사람이 뒤늦게 말하자면 아주 적극적인 어떤 친일 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그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 예를 들면 학병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학병으로 나가서 기술을 배웁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기술을 배웠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들이 게요. 아니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중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역사가는 거지.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지금 같이 말씀하신 살고 가운데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했던 분들이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우리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아까 김명식이니 여운형 같은 사람들의 그 합병 권유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 억지로 권유해서 그런 것이고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민족주의 계통의 사람들의 합병 권유나 이거는
우리 자제들을 몰아넣는 대로 적극 협정했다고 하는 근거가 나는 그 잣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동시대 지금 사람들이 이광수가 어떻게 한 기억하는가. 역할과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직접 그 이광수에게 뭐 배우고 이광수에게 김영식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한 역할이라는 게 그게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게 같은 비중이 그래서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민족주의 우파들은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나 그 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를 반공으로 했고요. 그때 일제시대 때 그 광기의 시대 때 그 소위 절개를 지키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네. 콩그룹 박헌영이나 아니면 조선어학회 사건에 우리 한글 지키는 분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극히 소수였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치고 일제히 협력 안 한 분들이 일반 백성이나 지도급 인사들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박헌영 같은 분이 남겨놓은 걸 보면요, 조국이 소비에트예요. 소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조국이 민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민족 지금 국가가 말씀하신 아니거든요. 것 가운데도 예.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광수가 한국 민족주의 우파의 대표입니까? 아니 대표는 저는 그렇지 아니죠. 않다고 봅니다. 네. 한국 민족주의의 진정한 우파라는 것은 네. 비타협 네. 민족주의자들이야말로 민족주의 우파입니다. 그럼 몇 분이나 그런 식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친일 남아도셨죠? 행위를 한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한국의 민족주의 우파를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대한민국의 뭐 건국 세력 아까 얘기하시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들을 이렇게 친일파로 뭐 몰아간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역할했던 분들 가운데 그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왜 자, 그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분들이 했던 역할까지도 같이 묶어서 예. 그분들이 마치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의 어떤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 자꾸 곤란하다고.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지금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역사학계에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선생이 손을 잡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건국의 아버지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정리해 그런 주시죠. 그 엇갈리는 기억들을 저희들이 손을 합하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런 자, 부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역시 이제 공과 문제 그리고 범위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지속되는 그런 논쟁거리인데요. 여러분들 의견 잠깐 여기서 좀 접도록 하고 우리 시민 논객들도 의견이 많이 있으실 텐데 15기 시민 논객 중에 몇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주진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 역시도 역사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과를 반드시 남겨서 균형 있게 역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때문에 저도 이제 친일인명 사전 발간을 매우 반기는 편인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친일이란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먼저 접한 사람이 그 인물의 공을 접할 때도 그것이 겹치면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보완하실 그런 게 있다면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 바로 답변하시죠. 말씀드릴까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굴곡이 있게 마련이죠. 뭐 공이 있고 또 과가 있고, 뭐 저 자신도 살아오면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또 뭐 제가 자랑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마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작업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작업에 제가 관여를 직접 하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생각하게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면 먼저 어떤 과오를 저질렀다가 그 과오를 내가 반성을 하고 좀 더 바람직한 우리 민족과 뭐 역사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거 자체로서도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한순간 그 잘못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